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월 24일. 김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이도 후광리 대통령 생가마당에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김 대통령의 퇴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의 기수로서 또한 지난 5년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영역과 번뇌가 많았을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던 그분의 지나온 삶이었기에 앞날의 건강하심과 평안 그리고 남북 평화의 전령으로 금과 옥조의 경험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열린 김 대통령 당선 축하 잔치와 김 대통령 취임 축하 잔치 때는 마을이 떠들썩했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세상 인심이 못내 서운하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다를 보고 자란 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인동초 향기 그윽한 고향 하이도가 있습니다. 유달산을 안아주는 영산강 바람이 순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님 그려 우는 목포의 노래가 있고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이들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절 큰 꿈을 안고 떠났던 이곳 고향으로 돌아와 휴식할 것을 김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제 이곳에서도 산책을 하시며 동심의 세계 소년의 때를 회상하시면서 심기를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의 바다 번영의 도로로 남북이 오고 가는 감동의 드라마를 감상하시며 노후의 보람과 행복을 편히 누리십시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노인복지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된 98년 2월 25일 하이도를 방문해 이곳 주민들과 모녀의 인연을 맺은 이후로 5년 동안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김 대통령 퇴임식을 앞두고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착잡한 하이도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준다. 노구를 무릅쓰고도 젊은이 못지않게 동서화합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대통령의 치적이 후시의 길이 역사에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IMF를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온 국민이 다 좋아하셨고 또 작년에 월드컵도 잘 치러서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들 두 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지. 주민들의 관심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송금 문제와 노벨상 로비설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쏠려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달라고 돈을 준 건 아니고 이렇게 교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노비가 됐던 모양인데 한나라 당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거침없이 주었다 하고 이렇게 외국에까지 알리고 들어가니까 외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꿈을 꾸고 북한에다가 돈을 주고 교류를 했지 않았는가. 이런 거로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의자 진짜 지르까. 그것을 그러면 혼자서 이북 돈 줘가지고 그럼 그 노벨상을 타게 돼갖고 있겠는가? 아까 노벨상은 모두들 김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혹시라도 고초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는 표정들이 엿보인다. 하지만 설마하며 믿는 구석도 있어 보인다. 내일 새로 취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사를 담당한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현명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오늘까지 잘 마무리 지었다는 점은 역사가 통결하지 않겠냐. 누나한테 서운하여만은 그래도 이제 농민이 대학교도 그것도 괜찮하고 괜찮네. 그도 이제 잘해줄 테지. 이날 오후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날 일정을 보냈다. 오전에는 위대한 국민의 헌사라는 제목의 대국민 퇴임 인사를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들이 임기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협력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삼가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격려하고 편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태산 같은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5년 동안 퇴임사 곳곳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일생 동안 특히 지난 5년 동안 저는 잠시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민족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와 이라크 전쟁 위기, 세계 경제 침체 등 어려운 외부 조건 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과 국민 참여 속의 국정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를 떠났다. 이희호 여사와 동교동 178번지 사저에 도착한 김 대통령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손을 들어 답례했다. 임무를 끝마치고 나오신 대 감사하고요. 건강하시면 되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날 5년 임기를 마친 김 대통령은 이렇게 일반 시민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 날인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다. 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지역 갈등과 지역 감정을 뛰어넘는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지역 간 탕평 인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복을 우선하는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16대 대통령 취임식은 그 어떤 정부의 취임식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국민이 대통령이다라는 구호를 내건 정부답게 취임식 역시 서민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역사 속으로 퇴진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를 내세웠었다. 단상에 올라선 노 대통령은 국민 대표 8명과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누었다. 그 어떤 정부의 취임식보다 서민적인 취임식을 바라보는 호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우리 국민 살기 좋게 해주는 거 그거 바람이죠. 뭐 전체적으로 살기 좋게 해주시는 그건 바람이죠. 어쨌든 젊은 사람들 좀 살게 해주시고 살기 좋게 해주시고 이 촌에 농촌 사람들도 좀 살기 좋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대통령이 아마 더 잘 알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또 이렇게 대통령한테 바랄 거예요. 그 마무리 때가 조금 많이 흐지부지하고 또 많은 소리도 듣고 각 대통령 때마다 그러던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좀 잘해서 끝에 가서 좀 많은 박수도 받고 많은 칭찬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난 3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는 대북 송금 특검법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은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적어도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또한 독자적인 책임으로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뛰었고 특검법을 받아들였다. 정밀하게 저는 이번에 이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제가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야말로 여야 간의 타협의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법이 공표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거액의 자금이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된 사안에 대한 것이다. 북한에 송금이 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2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지난 2월 24일 퇴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로, 항만, 대북 송금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와 6.15 남북 정상회담 밀사역을 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 전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결국 수사의 칼날은 최종 책임자인 김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것이다. 99년부터 이뤄낸 성과라서 김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대북 송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했었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퇴임을 10일 앞둔 2월 14일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사업권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이중성과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남북 문제를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면서 통일의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충정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결국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의 평화와 국익을 위해서 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간곡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얻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국익 발전의 기회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아량으로, 관대한 아량으로 협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검법은 일단 받아들여졌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앞으로 협상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으로서는 특검법이 공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개적으로 문제된 이상 정부는 진상을 밝혀야 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측근 인사가 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기 동안 최대 지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해라는 성과가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이 공포된 직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밀려들었다. 노 대통령 취임 직전 민주당 대표직을 사퇴한 하나갑 의원과 정균환 원내총무를 비롯한 동교동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충격도 컸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해결 방안을 예상했던 시민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상당 부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어지는 부분들은 오히려 참 국익이 이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해결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치적 해결의 장은 어디냐? 국회거든요. 국회 충분히 그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그러해왔듯이 노무현 정부가 벌써부터 차별화 전략을 통해 김대중 정부를 딛고 나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도 나왔다.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5.18 청문회와 50비리 수사를 통해 전두환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철권 정치와 친인척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88년 12월 3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백담사로 떠났고 그곳에서 부인과 함께 2년 1개월 동안 유배됐다. 50과 차별화를 시도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수감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993년 2월 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군사정권의 근간을 이루었던 하나회를 해체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결국 95년 12월에는 5.18 특별법 공포와 비자금 수사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박철원 의원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을 감옥에 보냈다. 김대중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 막판에 터진 IMF 환란 위기를 약점으로 잡아 차별화 전략을 추진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책임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규정됐다. 김대중 정부는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을 내세워 기회 있을 때마다 김영삼 정부를 부정부패 정부로 몰아세웠다. 집권 초기에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시도한 것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과연 노무현 정부도 특검법 공포를 통해 역대 정부처럼 김대중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을 시작한 것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호남 지역 주민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최근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002년 3월 16일) 광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 지역 경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초반 대세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1등을 차지했다. 이른바 노풍이 점화되는 순간이었다. 2번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득표율 1582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광주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595표를 얻어 1등을 차지했다. 광주 지역에 연고도 없고 조직도 없는 노 후보가 한국 정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은 민주당 경선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노풍이 거대한 돌풍과 태풍으로 바뀌며 노무현 대안론이 급속하게 확산된 계기가 된 것이다.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광주에서
경선에서 1등을 함으로써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가 있었죠. 노무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결국은 모멘텀을 잡은 건 결정적으로 모멘텀을 잡은 것은 광주에서 경선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결단을 내줬던 겁니다. 광주 시민 역시 후보의 출신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선 경쟁력과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한 위대한 시민으로 평가받았다. 광주에서 노무현 씨가 1등이 될 때 그 전율을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지역주의도 이렇게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역주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펼칠 수 있지 않겠는가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미지가 아주 깨끗하고 또 담백하고 또 솔직한 그런 그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적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눈시울을 적시며 광주 경선 승리에 감격했다. 그는 광주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감사한다며 동서화합의 열망을 지닌 광주 시민들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그 의미 있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주 역사에 남는 그 광주 시민의 결단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동서화합으로 꼽힐 것이고 많은 노무현 대통령과 호남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2002년 11월 25일 0시 15분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통합 21의 정몽준 후보를 대상으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 후보 선택률에서 노 후보 46.8%, 정 후보 42.2%로 나타났다.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은 호남 지역에서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남 지역에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노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승리에도 호남 지역 주민들의 탄탄한 지지가 바탕이 된 것이다. 노무현 후보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호남인들이 바라는 정치에 대한 변화, 개혁의 그런 어떤 여망, 욕구가 95%라는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란 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없으면 노무현 당선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은 변함없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광주의 지지율은 95.2%를 기록했고 전남은 93.4%, 전북은 91.6%로 나타났다. 평균 90%를 훌쩍 뛰어넘는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도는 놀라운 결과였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5년 전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일치된 정서라고 나는 우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니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다. 민주당의 후보다. 이런 점에 대한 소위 그 우정 이 관계가 작용했다고 봅니다. 연고와 정실보다는 능력과 패기, 인물 본위로 정치인을 선택하는 우리 노무현을 선택했던 광주, 전남 시도민의 그 높은 이상과 철학, 선견과 비전을 기대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광주에서 97.3%, 전남 94.6%, 전북 91.0%라는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호남 몰표는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의 근거로 제시되곤 했었다. 그런데 호남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는 노무현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만큼이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5년 전 김대중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매 특허라고 할까, 또 노무현 대통령의 오늘이 있었던 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항상 정도를 걷는 그런 정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지지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기반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개혁 정권을 계승해서 이것을 완성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당시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평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감정에 따른 몰표라는 비판은 지금도 여전하다. 젊은 대통령을 뽑아갖고 이제 정치를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부산 쪽에서는 볼 때는 지역 감정이 안 있었겠나. 그 이제 표 찍는 자체에서 95%가 났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놀란 거거든요. 호남에서 아주 몰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부산 경남 쪽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역시 지역 감정이 아주 심하게 불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 통합과 새 정치를 위한 호남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출현이야말로 이 지방세계 극복에 하늘에 내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자 해지라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노무현 후보 당선자 본인이 경상도 사람이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에 준하는 지지를 보냈던 것은 경상도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노 당선자가. 노무현 정권이 영남 출신이면서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 위에서 출범했다는 거 하는 점은 저는 지역 감정,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의 지지에 대해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일단 곱지 않다. 소위 TK,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는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모두 특정 정당 특정 인물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양비론적 반응이다. 북한 쪽으로 이제 대북해서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지금 정책이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책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별로 영남 쪽에는 그렇게 이득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부산 그쪽 편에 김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여기는 별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역 감정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마음은 이해창 쪽으로 좀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당선자께서 당선이 되고 난 후에 뭐 사람들이 어른들께서 특히 이제 대구는 또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식인층의 판단은 일반 시민들의 평가와 다소 엇갈린다.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달리 노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호남의 표가 극단적으로 결집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역으로는 한국 사회의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폐해와 낡은 패러다임에 대한 이렇게 혁명적인 반격 뭐 이런 틀에서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전적으로 지역주의에 의해서만 투표한 건 아니고 호남에서도 노무현의 개혁성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영남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다 그렇게 맹목적 지역주의자들만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같은 영남권이지만 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경남 지역의 정서와 시각은 대구 경북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일단은 노무현 정부가 동서로 갈린 투표 행태를 바탕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 탄생을 기점으로 지역주의나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부산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호남 쪽에서 그렇게 지원해 줬다는 것, 이 부분은 지역구도를 이미 저는 호남은 지역구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이제는 지역구도가 해체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취임하고 나서 지역 정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그리고 이제 정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역 갈등 같은 걸 또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부산 지역의 민심, 또 영남 지역의 민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좀 관망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선거가 끝난 지 오래지만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둘러싼 해석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영남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노무현 정부와 호남의 관계는 사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영남 지역민들의 평가는 일단은 부정적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IMF 극복과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국민들을 나쁘게 말하면 기만한 게 아니냐. 예. 그 좀 자기가 떳떳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평화상 받은 것까지도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했다는 것은 뭐 대북 송금 국익을 위해서 했다는데 글쎄 과연 국익을 위해서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좀 섭섭하고 그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그 의약 분업 그게 실패돼가지고 뻔히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퇴임을 10일 앞둔 지난 2월 15일 서울 MBC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국민의 정부 5년 국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5%가 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는 43.7%였다. 국민의 정부가 5년 동안 가장 잘한 일로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가 꼽혔고 경제 회복과 IMF 극복 그리고 남북화의 분위기를 조성한 햇볕 정책을 잘한 일로 꼽았다. 소수 정권으로서 그동안 냉전 의식 속에 갇혀 있던 한반도의 그 여러 가지 남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한 업적으로 첫째 IMF 환란을 극복한 점을 들고 싶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을 적에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는 5년 동안에 IMF 환란만 극복해도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약 2년에 걸쳐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든가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뚜렷한 업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도 많지만 또 지금 현재 북한의 송금한 송금 의혹 때문에 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큰 해빙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또 앞으로 교류 협력의 그런 큰 물꼬를 트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역시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잘못한 일로는 친인척 비리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가 37.2%로 가장 높았고 대북 지원과 의약 분업이 잘못된 정책으로 꼽혔다. 공직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그것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비호남권 사람들이 반발과 저항이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역대 대통령에 비해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도 상대적으로 컸던 셈이다. 국민의 정부의 부정부패의 건수는 과거의 어떤 정권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액수라든지 규모라든지 건수 면에서. 그러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정부는 여야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최초의 정당이고 뭔가 달라져야 될 정권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관리가 대단히 허술해서 과거 YS 정부 때보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훨씬 더 높은 참 도덕적 가치 기준을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는 외면받는 이런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21.5%를 기록해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했을 때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오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누구냐 했는데 가장 많은 표를 또 받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해서는 명함이 좀 있다 이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5%, 김영삼 대통령은 2.0%, 노태우 대통령은 0.5%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2월 13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가 37.7%를 기록했다. 김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초기인 98년 3월에는 80.3%를 기록했다가 임기 말의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 14%에 비하면 2배 이상 크게 높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일한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보수 언론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실적이나 업적이 의도적으로 폄하되고 있다고 아쉬워한다. 조중동이 지난 5년 동안 매일 이것을 치적은 왜소화시키고 이 작은 실정 부분을 침소봉대해가지고 전 국민이 거기에 최면이 걸렸어요. 열심히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부추겨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정치 공세에 의해서 아주 좀 못쓰게 돼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씁쓸한 뒤안길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역사 분명히 평가하리라고 보고. 특히 김 대통령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납치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을 살고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도 포기 않시 그거를 생활로 한 사람이라. 그런 점은 사실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아주 그 신념과 결의가 아주 투철한 그런 분 아닌가. 최지근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밖에서 알려진 것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식과 지혜가 큰 분이고 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더욱 놀란 것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그다음에 이상주의자고 합리주의자고 논리주의자라는 점에서 큰 감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면 국민의 정부 5년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몇 개월 안 가서 DJ의 공적이 재평가 받으리라고 보고 있고, 더더군다나 2, 3년 수년 뒤에는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치적이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고, 실정 부분 그 사이즈만큼 이 작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벼룩
지난 2월 27일 광주에서 김대중 사상 계승발전 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기재위의 사상이 구원하다 본다면 인권과 평화 사상입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햇볕 정책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전 반핵 평화운동과 햇볕 정책 계승을 위한 국민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평화, 민주, 통일 사상은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까지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게 하였고 추진협의회가 김 대통령 정신 계승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금년 후반기에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김 대통령 사상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남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광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호남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전남은 저한테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여러 가지 기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노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에 대해 노 당선자는 재치 있는 표현으로 노풍과 노무현 참여정부를 가능하게 도와준 호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표현했다. 지난번에 나왔던 후보 중엔 뭐 제일 잘해줄 사람이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더 잘해줄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결론 났으니까 믿고 한번 맡겨주시고 또 계속 도와주시면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호남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하에서 우리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우선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가 잘 사는 그런 그 도시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새 광주를 건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그 상해와 가장 근접해 있는 이곳 서남권 지역인 광주 전남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발전 전략을 세워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러한 정말 그 정책을 펼치는 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광주시가 기대하고 있는 문화수도와 첨단산업도시 추진은 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희망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호남이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역시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광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 자립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 그리고 광주의 전통적인 애양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갈 수 있는 문화수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우리 광주 시민이 요구하는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2월 7일 광주 YMCA에서 한나라당의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 속으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 영남당 호남당에서 벗어나서 상생의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내걸은 이날 토론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데다 주제 자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시 오히려 똑같이 이 당을 장악하는 그리고 민주당 동교 단계와 함께 각 당을 장악하는
그러한 우리가 진정으로 원치 않는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인적 청산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가 좋아서 여당과 야당이 호남과 영남 지역을 볼모로 삼는 대립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가 반성하고 맹목적인 민주당, 맹목적인 한나라된 지지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국토 균형은 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아무리 국토 기반 해봤자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호남 지역에서도 동감을 얻어내고 있다. 인적 청산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의하고요. 무엇보다 이 인적 청산이야말로 한나라당과 호남이 역사적으로 화해하는 전제 조건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와 호남의 관계나 미래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호남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정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야 하고 광주와 전남의 문제도 이를 계기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의 발전에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아마 호남 형제 여러분들은 때때로 더 큰 소외감이 올지 모릅니다. DJ 대통령한테는 역차별이라고 해도 그래도 또 고화하는, 좋아하는 이런 게 더 이렇게 강했다 그러면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서는 자꾸 뭔가 멀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개혁 정권을 계승해서 이것을 완성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이 정권을 만들어낸 핵심 기반으로서 끊임없이 격려도 하는 한편으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호남과 정부와의 지나친 밀착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꼭 호남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 정말 지긋지긋한 고질병으로 자리 잡은 이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좀 혁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달라. 또 우리 정치에서도 과거의 그 유물들인 권위주의와 그런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치를 좀 깨달라.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을 뛰어넘는 대통령이 되어야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궁극적으로도 지역주의가 붕괴되고 또 호남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려하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왔던 호남 차별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길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김 전 대통령 이후의 인물 공백을 우려하며 호남 지역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DJ라는 정치적인 거목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이제 퇴임을 하시다 보니까 정치적인 큰 우산이 없어져 가지고 정치적인 공동화 현상이 생겼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호남의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호남인들이 좀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분명 우리는 좋은 일꾼을 그리고 좋은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한 제목들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출범 한 달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 탄생 과정에 담긴 호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호남 지역 주민들의 열망, 망국적인 지역 갈등 해소에 대한 희망, 또한 김대중 정부와 호남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맹목적인 지지, 이들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와 호남이 이 같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간직한다면
5년 후 한국 정치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가 될 것이다.